(1950년) 6.25 전쟁 일어난 뒤로 남북 통일을 풀기 위한 인물들이 나왔지만 강대국에서 통일을 못하게 막았기에 통일 시험에 합격하신 푸르노 정두령, 김영률님의 통일 합격 증명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통일 합격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끝난 뒤로 남북한 통일을 풀려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강대국에서 통일을 풀지 못하게 막았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동족인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통일을 풀어버리겠다는 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로 본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볼 때에 어디서 봤느냐? 제21세기 문명이 발달된 이래 통일을 풀어버리는 통도사에서 도통한 도사 한 분이 나온다는 시험에 합격하신 통일의 김영렬, 세계인 국가에서 통일 못하게 내정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인 국가 상봉 위하여 통일합시다. 통일의 시작은 상봉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통일 합격 증명, 이 하늘에서 내려준 도장입니다. 이게 도장 안에 통일하면 지도적 국가 된다. 그럼 지도적 국가 누구냐? 바로 우리 남북한 한민족입니다. 상봉은 통일의 시작이다. 상봉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일본 각국 나라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난다는 그 상봉이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김정은 지도자님께서도 러시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상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족끼리는 왜 안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원래 한 식구였습니다. 형제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서로 미소 띄우며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으면서 뭐가 우리가 필요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봉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각각께서 연설하실 때에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통일을 운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해서 나가자. 통일은 다음에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통도사인 본인은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들도 어느 나라를 오고 가고 합니다. 자기 자유자재로. 그런데 우리는 미물의 날아다니는 새맛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입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김정은 지도자님과 우리 지도자님과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라고 하고 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물의 짐승도 인간이 사랑을 주면은 사납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인간이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호랑이도 주인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 새끼 때부터 가정에서 강아지처럼 키우면은 그 호랑이는 커서도 주인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권하는 김영렬 본인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통도사에서 도토가 나왔을 때는 사람 마음에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어떻게 해서 통일이 될 것인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역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할 것처럼. 푸는 얼굴과 음성, 목소리가 틀린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강대국에서 우리나라에 겁을 주면서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걸 풀어라. 풀면은 우리가 당신 나라를 오히려 도와줄 것이고, 풀지 못하면 당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다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치인들이 풀지 못하고 임금님한테 방을 써서 붙이십시오. 전국에다가 그 내용을. 그 누구인가가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료됩니다. 해서 방을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총각이 보고 그 답을 알아가지고 사업단한테, 임금님, 그 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임금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해서 임금님 앞에 가서 자신있게 말해가지고 그 답을 사신들 앞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런 인물이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이었지.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연설하는 김영렬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단 국민의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를 하는 당신네들이 엉뚱한 짓거리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씹어 돌리고 이게 무슨 추태란 말입니까? 대통령 일 잘하시면 국민들이 또 들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속이는 것은 안 보는 데서 속이지만은 다 밝혀집니다. 그게 백이다에 인간이 그걸 모릅니다. 본인은 도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별의별 다 드러납니다. 그것도 인과응보로 업보입니다. 업보. 지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을 끝이 없지만은 이 자리에서 통일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도통한 도사 김영렬이가 풀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빌라여 정치인, 대통령학과 일단 통도사인 김영렬한테 권한 한번 주십시오. 나라 문제를 한번 풀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쇠를 제가 이미 통도사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970년도, 71년도에 도통한 장면을 부산경찰국에서도 다 확인했었고 대한민국의 기관에서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도 이미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 막으려고 편지까지 써서 올리고 이 통도사로서 일을 했었지만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라 발전 위해서 일하시고 억울하게 가셨지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박정희 대통령 아까처럼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이야. 자기들 가족이나 잘 살려고 하고 집에다가 수많은 돈을 챙겨놓고 말이야. 국민을 속이고. 이게 바로 도둑놈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어리석은 국민들도 그 본을 따라서 도둑질하고 흉기로 사람을 해치고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고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치인 너희들이냐 아니느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 말이야. 자, 이 통도사 가슴에서 우라통이 터져나오는 국민의 한 맺힌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뭉칩시다. 뭉쳐서 같이 우리 손자 대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대에 통일을 풀어버립시다. 이렇게 놔두면은 언젠가는
전쟁이 안 난다고 하지만은 터지고 맙니다. 불이 나기 전에 미를 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 김영렬은 통일의 권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